자, 6번도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6번에 이거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는 문제 되게 어려워서 지금 틀리는 게 아니라 이걸 틀리는 이유는 좀 정해져 있어요. 보시면 자, 2조 보시면 2조 내용 한번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사실 여기에는 1조하고 2조는 다 뭐에 대한 거예요? 1순위는 법을 적용한 순위야. 지금 1조를 먼저 보시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관한 사항은 다음 순위다. 국적에 동일하면 그 국가, 거주국에 동일하면 거주국, 안 되면은 A국으로 가. 이렇게 돼 있고 2조에 봤더니 니네가 법을 이걸 하기로 합의를 했으면 그 법에 따라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4번이 왜 틀렸냐 하는 겁니다. 자, 4번이 틀린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이거하고 매칭을 시켜보세요. (2조에) 관련된 합의가 맞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국의 법에 의해서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가 똑같은 합의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있는 2조에 있는 합의는 여기 있는 법 중에 뭘 할지에 대한 합의가 되는 거고, 여기 밑에 있는 4번에 있는 합의는 뭐에 대한 합의예요?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을 팔지 않기로 하는 합의지 법에 대한 합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똑같은 합의라는 단어를 썼다고 무조건 동그라미 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주의하셔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나 같으면 이걸 4번 먼저 볼 거거든. 왜냐면 1번, 2번, 3번, 5번은 특히 5번을 보면은 뭐 등기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3번도 무슨 법에 따라 하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4번은 뭐라고 써 있어? 법에 대한 얘기가 한 글자도 안 나와요. 무슨 법으로 하기로 했다는 표현이 하나도 안 나온다고. 그건 무슨 얘기야? 이건 합의가 아니에요. 위에 있는 법에 따른 합의가 아니야. 그러면 4번을 빨리 보고 지워야 돼. 그러면 이 문제는 2분 안에 끝낼 수 있어. 그래서 그것도 하나 잘 보셔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또 주의하셔야 될 문제. 자, 7번인데 얘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한번 봐봐. 자, 7번 문제는 이게 여러분의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가 있어요. 이 문제도. 어떤 법이 변경이 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변경되기 전의 행위나 사실에 새로이 변경된 법을 적용할 것인지 이게 쟁점입니다. 이렇게가. 자, 근데 갑을 보면 잘 보셔야 되는 게 변경되기 이전에 변경된 신법에 대해 알지 못했을 것이다. 알지 못했을 것. and. 따라서 국법에 따라 했을 것이다. 국법을 적용했을 경우에 대해서 정당한 이익을 기대. 이 단어를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정당한 이익을 기대했을 거래. 근데 이러한 사람에게 변경된 신법을 적용할 경우, 자,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다. 항상 신법을 적용하지 말지? 아닙니다. 신법을 적용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이걸 좀 문제를 바꿔볼게. 갑의 입장에 따르면 이게 원칙적인 입장 같아? 아니면 예외적인 입장 같아, 이거? 사실 갑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신법을 적용하는 걸 그렇게 반대하는 뉘앙스가 별로 없어요. 그 뭐만 있어? 이럴 때만 신법을 적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변경되기 전에 행위, 사실에 새로이 변경된 법을 적용할 것인가? 그러면 갑의 입장에 따르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해서 안 된다고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 안 되면요?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걸 정확하게 찾아주셔야지. 자, 그럼 이에 비해서 을을 보시면 법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국법이 잘못되었고 신법이 현실에 적합하다. 과거에 어떤 행동을 하였거나 어떤 사실이 발생한 당시 변경된 법이 여기 있어. 과거 어떤 행동을 하였거나 어떤 사실이 발생한 당시 변경된 법이 사실상 필요했다는 점이 확인까지 돼야 돼. 그러면 신법을 적용합니다. 그럼 이게 경우가 아니면 신법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갑하고 을은 된다 안 된다의 견해 대립이 아닙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
갑은 저 경우에만 적용해서 안 된다는 얘기고 을은 저럴 때만 신법을 적용합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갑과 을의 해당 사항이 모두 없으면 적용하든지 말든지 그거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러면 기억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다. 2010년 1월 B의 물건 훔쳐서 같은 해 8월 기소되었는데 같은 해 4월 절도죄 최고 6년에 3년을 낮추도록 법안이 개정됐습니다. 갑에 따르면 A에게 개정된 법을 적용해서 안 됩니까? 아니요,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갑은 분명히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그때 이제 적용하지 말자고 그랬지. 그럼 이거는 뭐 A한테 유리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법을 적용하든지 말든지 우린 잘 모르겠습니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적용해서 안 된다는 표현이 틀렸어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자, 니은을 보셔야 돼요. 을이 나오면 날짜를 잘 봐야 돼. 을은 당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A는 2005년이에요. 근데 2011년이야. 근데 이 상황이 벌어진 건 2010년경입니다. 그 2005년 당시에는 이 사람이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전혀 몰라요. 그러면 니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을의 논과에 따른 날짜로 신법이 반드시 적용돼야 된다라는 말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틀렸어요. 그래서 기억력이 틀렸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딕은 리을. 답이 5번이 됩니다. 이렇게. 딕은 왜 맞을 것 같아요? 2009년, 2010년 그냥 계속 연이어서 왔다 갔다 했다. 그럼 을의 견해에 따르면 상속세율이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리을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리을은 A는 뭐래요? 국회의원이야. 그리고 이 사람 뭘 알고 있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처리한다는 얘기 이 사람은 알고 있다는 얘기고 모르겠다는 얘기고 당연히 알고 있다는 얘기지. 자기가 하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 법의 개정을 알고 움직였잖아. 그럼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해서 안 된다니까 아는 사람한테는 개정된 법이 적용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딕은 리을은 맞는 게 됩니다. 이 문제는 페이크가 굉장히 심한 문제예요. 보통 이렇게 견해 대비 나오면 그냥 여러분이 볼 때 이렇게 읽었을 거야. 신법 적용 X, 신법 적용 동그라미 이렇게 풀어주면 틀린다. 이건 그런 견해 대립이 아니에요. 어떤 요건 하에서 적용할지 말지에 대한 견해 대립이지. 그래서 이제 이 7번은 그걸 상당히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보셔야 될 게 있어요. 9번. 9번은 그냥 틀리라고 낸 거예요. 9번은 따져야 될 게 너무 많아. 이거 3분 안에 못 풉니다. 이거 3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조건도 있고 A, B, C도 다 있어요. 강도범은 침입 대인으로 나눈다. 절도범은 침입 대인으로 나눈다. 그래서 이 외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기억은 여기서 넣어보자 이제. 기억이 왜 맞을까요? 성인, 비교 대상을 잘 잡으셔야 돼. 성인, 동정범죄 경력이 있고 범죄 계획성 높고 강도범이고 20, 30대에서는 피해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집어넣으셔야 돼? A부터 넣어봐. A는 어떻게 돼? A는 여성만을 골라서 저지른 경향이 강하다며. 그럼 여성은 오케이, 패스됐어. B에 따르면 여성을 고를 때 어떻게 한대요? 20, 30대를 피해자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대.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C, D는 이런 내용이 더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 글에 따를 때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성인이면서 동종범죄 경력이 있고 범죄 계획성이 높은 강도범의 경우에는 20, 30대 여성을 타겟팅으로 할 거다라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 정도는 알 수가 있지. 그래서 기억은 맞고. 자, 니은. 이거 비교야.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야. 기억은 사실 동그라미 칠 수가 있는데 자, 이거 어떻게 비교하셔야 돼? 일단 성인 대인 강도범이잖아요. 그럼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성인 대인 강도범이랑 공통점은 있어 지금. 성인 대인 강도범은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범행 계획이 치밀할수록 누구를 선택한다고 돼 있지? 여성을 선택한다고 돼 있지. 자, 그 다음에 음주 피해자를 선택하는 경향도 높고 화려한 옷차림을 피해자를 선택하는 경향도 높아요. 그럼 범행 계획이 치밀한 성인 대인 강도범은 화려한 옷차림을 한 피해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겠구나까지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니은도 맞고.
자, 디귿. 얘가 문제이네. 자, 디귿은 왜 틀렸겠어요? 이건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왜 비교 대상이 안 될까? 대인절도 보면 어떻게 여성 선택은 성인과 소년의 차이가 지금 어딘지 아무것도 없어. ABCD 아무 데도 안 나와. 음주 피해자는 과음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보다 음주 피해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은데 우리가 또 알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뭐? 화려한 옷차림은 또 모르지 우리가. 그럼 결론이 뭐야? 모른다야. 그러니까 비교 불가. 정답은 기억디귿. 이렇게 됩니다. 이 문제는 시험에 나오면 풀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거 잘못 꼬이면 다 해놓고 틀릴 수도 있거든. 그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A, B, C, D를 먼저 보시면 안 되고 조건만 일단 읽어. 조건만 읽어놓고 뭐만 찾으면 돼. 두 개로 나눠지는 건 나머지는 안 써도 되는 건 그러면 기억의 성인, 동종, 여성 이거 찾아. A, B에 있어. 그럼 됐어. 그렇게 하고 넘어가셔야지. 이거 전형적인 언어 추리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다 읽어서 평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여기 기억, 니은, 디귿이 강하다, 약하다 이런 표현이 전혀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언어 추리 형태니까 집어넣기만 하면 돼. 그래서 9번은 정답률이 높을 수가 없는 문제예요, 기본적으로.